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부모님이나 가족 문제는 아니었고 제 스스로 이것저것 참 힘들었거든요. 근 1년 동안 입원을 3차례 해보면서 그래도 악착같이 회복해서 나오니까 세상이 참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참 많이 느꼈고요. 더구나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그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제가 출산하고 1년 정도 지났을 어느 날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위내시경을 받으러 간 날에 그날 곧바로 위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평화롭던 신혼생활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여보, 나 위암일 수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셨어. 우선 큰 병원 가보라 하셔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전화해보니 빨라야 다음 주 화요일날 진료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날 다녀오려고 해. 나 암이면 어떡하지? 요즘 계속 소화가 잘 안 되니 암이어서 그랬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암 소식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당사자만큼은 힘들진 않을 것 같아서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도 그날 휴가 낼 테니까 같이 병원 가보자. 내가 계속 옆에 있어줄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병원에서도 애매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한 거잖아. 아무래도 작은 병원이라 좋은 기계 안 쓸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힘을 주려고 해도 남편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기 전까지 밤잠을 설쳤어요. 이제 아이도 3살이고 둘이서 열심히 벌어야 하는 때에 남편이 아프다 보니 남편은 걱정이지만 저희 경제 사정도 우려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티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직 초기긴 하지만 위암이 맞네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서 예후가 좋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오늘 입원하시고 수술 날짜는 추후에 다시 잡도록 하죠. 결국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여서 예후는 좋을 것이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어서 남편도 우선은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에 집중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남편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회사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우선 회사 가보라고 했어요. 사실 막상 가보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서 1달 정도 일했나? 그때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도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휴직을 약 1년 정도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좀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으로는 갚아야 할 빚부터 생각이 나서 막막했지만 아픈 사람이 먼저니 남편에게는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컨디션부터 챙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서 남편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애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년 정도 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혹시 어머니가 오셔서 애 아빠 좀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종 제가 야근을 하거나 그러면 재빈이도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이 낳고 나서도 회사 안 그만둔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하던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네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요즘에는 둘 다 일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도저히 저 혼자 아픈 남편과 아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나도 젊었지 않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들 평수 말을 하니? 너는 참 그 나이 되도록 생각을 못하니? 그리고 내가 왜 아들 평수 말을 해야 돼? 해도 안쓰라면 네가 해야지. 늙은 나를 시켜야겠니? 너는 참 인정머리도 없다. 예전에 어머니가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벌써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이잖아요. 지금 저 혼자 생활비 버는 것도 벅차요. 아무래도 애아빠가 아픈 상황이니 누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 하원이라도 도와주세요. 요즘 회사 바빠서 야근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애 봐주는 사람들 많다며. 몇 시간만 그런 사람들 쓰면 되지. 너는 다 늙은 시어미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니? 요즘은 시애미가 며느리살이 한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애들 밤 9시까지 봐주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더라. 거기로 옮기던지 해라. 아무튼 나는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난감하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나 혼자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상황이 닥치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남편 먹을 음식들을 해놨어요. 그 뒤에는 저 먼저 출근 준비 다 한 후 아이 깨워서 아침 좀 먹이고 어린이집 갈 준비를 다 시킨 후 집에서 같이 나왔죠. 이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때를 어떻게 버텼냐면 그냥 하루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 다 처리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랑 남편 챙겼어요. 둘 다 잠이 들면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맥주 한 캔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루만 버티자란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지내니 금세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제가 건강한 체질이라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도 버틸 수 있다 생각했고 그렇게 약 1년 정도 지나니 남편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추적 검사도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이제 본인도 복직 신청해서 일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죠. 저희 남편이 이제 복직한다는 소식을 저희 시어머니도 들으셨나봐요. 귀신같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애비 이제 괜찮다며.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네가 계속 신경 써줘야 한다. 항상 위에 좋은 음식들도 챙겨주고. 시어머니는 말버릇처럼 챙겨주란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시댁 상황을 보면 어머님 말씀과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아무도 챙겨주지도 관심 갖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남편이랑 형님 그리고 시누이 셋이서 사이도 좋지도 않아요. 명절에 다 같이 만나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서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고 근데 이번에 너희 아버지 제사인 건 알지? 전날에 장 봐오면 조금씩 작업해놓고 당일에 음식 만들어서 하면 된다. 우선 내가 장은 봐올 테니 네가 돈 30만 원 보내고 금요일에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오면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하면 된다. 이번에 제사가 토요일이라서 네가 부담이 없을 거야. 제사는 날짜가 언제든 시간이 언제든 늘 부담인데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죠. 게다가 저는 결혼을 한 번만 제사 때 가보고 그 뒤로 안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남편 병간호 문제 때도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더 이상 도움 요청도 안 하고 저 혼자 감당했던 거였고요. 제 체력이 바닥이 나고 진이 다 빠져도 혼자 버텼던 건데
아들이 회복한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사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 제사라고 들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우선 남편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만 있었고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는 없더라고요. 사실 이따 저녁에 오시나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랑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 셋이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주버님은 제사 시작하기 직전에 오셨고 시누는 결국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누도 안 오는 제사인데 저도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했었어요. 큰형님이 계시기도 하고 저희는 제사 안 물려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만약 저희한테 제사가 오면 없앨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한숨만 푹 쉬시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그 이후에 있는 제사부터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항상 큰형님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제사 얘기를 꺼내시면서 원래부터 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요? 제가 왜요? 형님이랑 같이 하시고 저는 안 갔었잖아요. 애아빠는 보낼게요. 그리고 지금 저 몸 10개도 부족한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참석했던 제사도 아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애아빠랑 같이 사시고 제사 준비하세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감느라 주말 출근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못 가요. 너는 또 그런다. 에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하지. 장 보는 걸 어떻게 남자랑 하니? 당연히 며느리랑 해야지. 그전에는 나 혼자 했는데 양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만 하면 몸이 아프니 그러지. 너는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와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그리고 네가 안 올 거면 30만 원은 택도 없다. 100만 원 보내라. 100만 원을 달라 하면 제가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1년에 한 번인 거 그냥 100만 원 내고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생각만 하고 돈은 기존대로 30만 원만 보냈죠. 그래서 바로 어머니 계좌로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렸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니 예기치도 못한 대답을 들었어요. 당신 이번에 웬만하면 참석하지 그래? 형님이 이번에 일을 시작하셔서 더 이상 제사에 안 오시겠다고 했대. 그리고 나중에 형님이 제사 물려받게 되더라도 그냥 간소하게 하거나 안 하고 싶다 하셨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당신한테 연락한 것 같아. 큰형님도 참 여태 하던 거 그냥 하시지. 왜 갑자기 안 하신다 하셔서. 남편은 중요한 요점을 모르더라고요. 본인 아버지 제사를 왜 며느리들이 준비해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주말 출근인 거 알고 있어서 남편도 별말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30만 원도 보내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본인이 그날 가서 엄마랑 하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둘 다 안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시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 형님이 오셨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본인 죽으면 재산 물려줄 테니 본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제사하라고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형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오셨다고 해요. 다행히 제사로 저한테 또 연락 올 일은 없겠다 하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배탈이 났나 싶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가니 맹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연락을 한 후 저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남편 위암 걸렸을 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도 했고 힘들었나 보다 했어요. 저도 아프면 안 되니까 나름 몸에 힘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예우도 좋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안심이 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이 하나둘 망가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내가 튼튼하다고 믿었지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해서 흑염소 하나 해먹으려고 알아봤었어요. 다들 여자한테는 흑염소가 좋으니까 몸 안 좋으면 한 채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고는 한 채 해먹었어요. 그때 뼈저리게 느꼈지만 건강이 한번 무너지니까 몸 구석구석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30 중반까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몸이었는데 제가 불편하고 힘든 건 둘째치고 제가 할 일을 못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마치 본인은 나이도 더 많은데 건강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드나 보다. 하나둘 망가지는 거 보니. 그러게 자고로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아버지 제사도 안 오고 그러니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사 참석하라고 했지 않니? 사람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둘밖에 없고 네가 있어야 셋이 되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만 고생했다. 에휴,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뭐하니? 이런 게 다 삶의 교훈인 거야. 언제나 마음을 곧게 써야 하는 것이고 너도 느끼지? 이게 다 인과응보인 거야. 예전에 남편이 아플 때는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가끔 요리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 그런 말 하나 없이 잔소리만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너무 서운했지만 내 엄마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본인 아플 때 그렇게 병수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치료 잘 받으라 하더니 자주 병원에 가니 싫은 티를 은근 내더라고요. 오늘도 병원 가? 아니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암 걸렸던 나도 2-3달에 한 번씩 병원 갔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또 이번에도 내가 주말에 해봐야 되네.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주말엔 좀 쉬나 싶었는데 나는 언제 쉬나? 그 뒤로 약 4-5개월 정도 잔병치레를 했던 것 같아요. 기침도 하고 목도 붓고 눈에 연충도 나고 아주 이곳저곳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 남편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는 1년 동안 본인 병수발을 했는데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다르다더니 본인이 힘들기 시작하니 저한테 싫은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꼭 병원에 가야 하냐, 그냥 참아라, 또 가냐라고 하니 저도 몸이 아파도 참게 되더라고요. 눈치 주는 소리를 들으니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안일도 안 하더라고요. 점점 일한다고 늦게 오는 날도 많아지고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묵묵히 제 아이 보며 할 일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등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정말 옷을 입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옷이 등에 닿다 보니 계속 쓸리게 되었어요. 너무 아파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아프다 말했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또? 라고 하며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상처였어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랑 병원에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병원 가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너무 아파하니 옆에 있던 팀장님께서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그렇게 저는 또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확인해보니 대상포진이시네요. 상태 봐선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 정도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대상포진으로 입원해야 하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 한다. 그러니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또 아파? 당신은 안 아픈 데가 있기는 해.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당장 어떻게 가? 나 퇴근하고 애 데리고 갈 테니까 이따 다시 연락할게. 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나 대상포진으로 응급실을 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네. 남편이 지금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데 엄마는 시간 괜찮아? 너무 바쁘면 그냥 남편 기다리면 되니까. 제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어디 병원이냐고 당장 가겠다고 하셨어요. 참